크리스마스 의뢰인. 내가 베이커가의 하숙집에서 셜록 홈즈와 함께 살던 어느 크리스마스의 일이다. 우리의 평화로운 휴일은 갑작스러운 의뢰인의 도착으로 깨져버렸다. 허드슨 부인이 그날 밤 함께 거위 고기를 먹자고 우리를 초대한 터라서 계단에서 소리가 들릴 때 식사 시간을 알리러 온 부인인 줄 알았다. 허드슨 부인이 맞기는 맞았지만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다. 신사 한 분이 홈즈 씨를 찾아왔네요. 네? 크리스마스에 말입니까? 나는 너무도 경우 없는 방문에 깜짝 놀라서 물었다. 난로가 의자에 앉아있던 홈즈는 화가 났다기보다 호기심에 찬 얼굴이었다. 친애하는 왓슨 군, 누군가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도움을 구한다면 필시 화급을 다투는 문제일 거야. 아니면 이런 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영혼일 거야. 우리 한번 만나보자고. 저 허드슨 부인 올려보내 주시죠. 잠시 후 의뢰인이 올라왔다. 흰 머리와 목에 주름으로 보아서 의뢰인은 50대 중반은 너끈히 되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다. 키는 180cm에 약간 못 미치고 몸피는 가늘었으며 말쑥한 얼굴이 상당히 깔끔했다. 홈즈가 부드러운 악수로 그를 맞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생님, 저는 셜록 홈즈고요. 여기는 제 친구 왓슨 박사입니다. 남자가 나하고도 악수한 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찰스 러디지 도지슨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즐거운 날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남자가 말하는 동안 윗 입술이 약간 떨릴 정도로 말을 심하게 더듬는다는 것을 감지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앉으시죠. 홈즈가 말하자 남자는 우리 둘 사이에 놓인 안락 의자에 앉았다. 자, 이제 무슨 일로 크리스마스에 여기까지 오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분명히 너무 긴급한 일이라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크리스마스 미사도 집전하지 못하셨을 테니까요. 홈즈가 이렇게 말하자 우리의 호리호리한 방문객이 깜짝 놀랐다. 저를 아십니까? 제 오명이 이렇게나 널리 퍼졌나요? 그러자 셜록 홈즈가 미소를 지었다. 저 도지슨 씨, 당신이 신부고 아마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의 수학자이자 작가며 아직 미혼이시고 오늘 일찍 런던에 도착한 직후에 불쾌한 경험을 하셨다는 것을 빼면 제가 뭘 더 알겠습니까? 아니, 대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도지슨이 평정심을 잃고 물었다. 홈즈가 방문객을 경악시키는 일은 허다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여전히 즐거웠다. 홈즈는 태연하게 파이프와 담배에 손을 내밀었다. 그건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 선생님의 조끼 주머니에서 저자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 신부 찰스 도지슨이라고 되어 있는 작은 팸플릿이 삐죽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옥스퍼드 왕복 열차 티켓도 함께 보였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다른 날 런던에 오셨다면 티켓이 여태 주머니에 들어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팸플릿의 앞면을 보니까 고난도의 수학 방정식을 연필로 풀어놓은 게 보이더군요. 틀림없이 옥스퍼드에서 오는 기차 안에서 푸신 거겠죠. 수학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저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왕복표가 한 장이니까 혼자 오셨을 테고요. 게다가 결혼한 남자가 크리스마스에 감히 아내를 놔두고 혼자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싱글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불쾌한 경험은 뭐야? 내가 홈즈에게 물었다. 그건 도지슨 씨 바지의 무릎 부분이 긁히고 더러워져 있잖아. 기차에서 발견하셨다면
이미 손으로 털거나 조치를 취했겠지. 그러니까 런던에 도착한 다음에 무릎으로 넘어지신 게 아닐까 생각했어. 홈즈 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맞습니다. 찰스 도지슨이 말했다. 저는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에서 수학 교수로 있다가 7년 전에 그만두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적은 두고 있죠. 네, 그러셨군요. 그럼 이런 날 무슨 일로 런던에 오신 겁니까? 홈즈가 묻자 도지슨이 한숨을 푹 쉬었다. 저 홈즈 씨를 완전히 믿기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는 아주 곤란한 얘기거든요. 하지만 맹세컨대 저는 그 어떤 도덕적인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네, 계속하시죠. 홈즈가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뒷말을 재촉했다. 사실 저는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지슨이 홈즈와 내가 충격받은 표정을 짓기를 기대한 듯이 잠시 뜸을 들였다. 그러나 별 반응이 없자 말을 이었다. 몇 년 전에 사진이 처음 유행했을 때 저도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사람을 찍는 걸 좋아했죠. 근데 저는 어린 여자애들이 다양한 복장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가끔 누드 촬영도 했죠. 도지슨의 목소리가 이제는 거의 속삭이듯이 작아졌는데 나는 그의 차가운 미소가 약간 삐딱하다고 느꼈다. 맙소사, 도지슨 씨, 그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도지슨은 내 말을 듣지 못했는지 여전히 홈즈 쪽을 쳐다보았다.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성가신 수수께끼를 막 받아든 것처럼 파이프를 뻑뻑 빨아대던 홈즈가 물었다. 그럼 그게 성직에 임명되고 난 후의 일입니까? 가끔 제 이름 뒤에 신부라는 호칭을 쓰긴 쓰는데요. 실은 부제입니다. 부제. 저는요, 절대 사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언어 장애가 있어서 설교하기 어렵거든요. 지금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한쪽 귀도 잘 안 들리고요. 그렇군요. 사진 이야기로 넘어가죠. 여자아이들은 몇 살 정도였습니까? 보통 사춘기가 되지 않은 소녀들이었죠. 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찍었어요. 엘렌 테리, 테니슨, 또 로제트 같은. 물론 옷은 입고 찍었겠죠? 홈즈가 엷게 웃으며 말했다. 아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그런 사진을 찍는 걸 역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8년 전쯤에 사진을 그만뒀습니다. 그럼 협박은 무슨 이유로? 지금부터 한 9년쯤 전에 제가 유클리드와 그의 현대 라이벌들이라는 수학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대중은 그 논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저는 수학계에 파장 비슷한 걸 일으킨 게 무척 기뻤어요. 당시에 저한테 연락해온 사람들 중에 작은 대학의 수학과 학과장 교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그만둔 후에도 그 친구는 직접 사진을 찍곤 했어요. 지난 여름에 브라이트 해변에서 사랑스러운 어린 여자애를 하나 만났는데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혹시 바다에 들어가 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옷이 젖지 않게 해주려고 제가 옷핀으로 치마를 올려서 고정해 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거 보세요. 그거 변태 아닙니까? 변태? 이 순진한 아이들을. 아니요. 전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고 맹세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가 제가 여자애의 치마를 핀으로 꽂는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들로 저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런던에는 왜 오신 거죠? 그리고 무슨 불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홈즈가 물었다. 협박이 시작된 건 몇 달 전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찍힌 사진을 조건으로 상당한 돈을 요구하고 있죠.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퇴직한 수학 교수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다라고 믿게 만든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 글을 써서 돈을 좀 벌었거든요. 대단한 부자는 아닌데요. 편하게 살 정도는 됩니다. 그 수학 논문이 그렇게 성공적이었나요? 홈즈가 따지듯이 물었다. 다른 글 중에는 도지스는 곤란한 듯이 여기까지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교수가 100파운드를 가지고 패딩턴역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시키는 대로 정오 기차로 옥스퍼드에서 왔는데요. 역에 나오질 않았더라고요. 대신에 거지한테 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상한 메시지가 쓰인 쪽지를 건네고는 저를 길바닥에 밀어버렸어요. 그래요?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까? 설마요. 제 명예가...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에 이리로 오신 거군요. 네. 도대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홈즈 씨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홈즈 씨라면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 지금 그 사람 소나귀에서 놀아나고 있어요. 재산도 명성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협박범의 이름이 뭡니까? 홈즈가 연필을 집어들며 말했다. 모리아티 교수입니다. 제임스 모리아티. 셜록 홈즈가 연필을 내려놓고 설핏 미소를 지었다. 도지슨 신부님, 제가 신부님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허드슨 부인이 30분 후에 크리스마스 거위 요리가 준비된다고 알려왔다. 원한다면 일찍 내려와서 크리스마스 쉐리주를 마셔도 좋다고 했다. 홈즈가 부인에게 도지슨을 소개하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부인이 안경 너머로 그를 쳐다보더니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을 되뇌었다. 찰스 도지슨 신부라고요? 찰스 도지슨? 네, 맞습니다. 그러시면 함께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음식은 네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준비했거든요. 홈즈와 내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사실 허드슨 부인은 이전에는 방문객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는커녕 말조차 섞은 적이 없었다. 아무리 부인이라도 크리스마스에는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모양이었다. 부인이 도지슨을 아래층으로 안내하는 사이에 내가 홈즈에게 귀옛말로 물었다. 모리아티라면 그 올 초에 있었던 공포의 계곡 사건과 관련된 사람 맞지? 맞아. 바로 그 사람이야. 만약에 모리아티가 도지슨의 협박범이라면 기꺼이 사건을 맡아서 그와 다시 만나야 되겠어. 저녁을 먹는 동안은 아무도 사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허드슨 부인은 어린 조카들이 가끔 베이커가에 놀러 온다는 얘기로 그를 즐겁게 했다. 애들한테 자주 저걸 읽어주곤 해요. 부인이 아이들 책이 꽂힌 작은 책꽂이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들은 모두 다 좋은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하니까요. 네, 그러며 부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지슨이 대꾸했다. 우리가 민스파이를 다 먹고 허드슨 부인이 테이블을 치우느라고 바쁜 사이에 홈즈는 사건 이야기로 돌아갔다. 모리아티 교수하고 편한 친구 사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무슨 일로 원한이 생긴 겁니까? 책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모리아티가
수학 이론에 관해서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소행성의 역학이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다소 유머러스하게 그것과 비슷하게 미립자의 역학을 썼는데 모리아티는 자기를 비꼰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군요. 제가 몇 번씩이나 그 책은 글래드 스톤과 개손 하디 그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을 다룬 거라고 설명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저를 망가뜨리려고 혈안이 된 것 같아요. 홈즈가 마지막 남은 파이를 다 먹은 후에 말했다. 허드슨 부인, 굉장합니다. 정말 굉장해요. 부인의 요리는 환상적입니다. 홈즈 씨, 고마워요. 부인은 이렇게 말한 뒤 주방으로 물러났고 홈즈는 파이프를 꺼냈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리둥절해졌다는 메시지, 그 메시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 네. 그거라면 도지슨이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바로 거지가 저한테 준 거예요. 거지를 따라잡았더니 그가 저를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홈즈가 메시지를 2번 읽더니 나에게 종이를 건넸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벤자민 카운트 데이에 그의 고결한 얼굴 밑에서 자네의 불명예를 없애기 위해 돈을 지불하길 바라네. 미친 모자 장수의 시계가 1시를 가리키면 노부인이 일을 끝낸 다음 블록 아래로 간다네. 이런 내용이었다. 홈즈, 이거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마치 동시 같은데 잘 쓴 글도 아니잖아. 저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저 벤자민 카운트가 누굽니까? 벤자민 카운트는 프로 권투 선수예요. 아버지가 그 선수에 관해서 얘기하신 게 기억나는군요. 홈즈가 메시지를 두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제가 아는 모리아티는 이 도시 안의 모든 단서를 담을 사람이고 우리가 풀기를 기대할 겁니다. 이봐 홈즈, 그 카운트의 고결한 얼굴은 또 뭐야? 내가 물었다. 그건 높은 곳에 있는 동상이나 초상화일 수도 있지. 그리고 그의 날이라면 태어난 날이거나 특별한 승리를 거둔 날이거나 아니면 사망일일 수도 있겠지. 위층에 있는 내 서류에는 그 사람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도서관은 크리스마스니까 이틀 뒤에나 열 거 아냐. 이거 난감한데? 그러게 말이야. 그럼 이 미친 모자 장수는 뭘까? 내가 물었다. 그런데 그때 허드슨 부인이 주방에서 돌아와 내 질문을 들었다. 도지슨 씨, 제 조카는 3월 토끼를 더 좋아한답니다. 하긴 어린 여자아이는 대개 부드럽고 털 많은 동물들을 좋아하지요. 부인이 작은 책꽂이로 걸어가더니 얇은 책 한 권을 끄집어냈다. 이거 보이시죠? 저도 당신 책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책도 있고요. 부인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한 권을 들어 올렸다. 홈즈가 한 손을 이마에 갖다 댔다. 와, 오늘 내 정신이 어디로 갔나 보네요. 그렇군요. 당신이 바로 루이스 캐럴이라는 가명으로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쓴 작가였어요. 맞죠? 그러자 찰스 도지슨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 이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관점으로 사건을 봐야 되겠네요. 홈즈가 파이프를 내려놓고 허드슨 부인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저 부인, 기억을 환기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메시지를 보았다. 나도 한참 골머리를 싸맨 후에 도지슨을 바라보았다. 저 말이죠. 미친 모자 장수를 언급하는 걸 보니까 모리아티도
당신이 쓴 책을 아는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 오늘 밤에는 여기 계셔야 되겠네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백해질 겁니다. 홈즈가 도지슨에게 말했다. 왜죠? 메시지에 벤자민 카운트데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프로 복서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복싱데이고요. 찰스 도지슨이 깜짝 놀라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럼 그 사람 자체를 미친 모자 장수라 할 만하군요. 허드슨 부인이 도지슨에게 빈 방을 내주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나는 그의 방을 노크하면서 함께 아침을 먹자고 권했다. 홈즈는 여러 도시의 지도와 자료를 살피느라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도지슨이 뭘 좀 찾았느냐고 물었지만 내 친구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아니요, 아직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런던 어디에도 그 복서 벤자민 카운트를 기념해서 세워진 동상이나 그의 특별한 초상화 따위는 전혀 없네요. 그 시에서 말하듯 고귀한 위치에 있다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건 자체가 몹시 이상합니다. 내놓으라는 돈이 수중에 있었는데 왜 거지는 그걸 가져가지 않고 대신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그게 모리아티의 방식이에요. 저한테 창피를 주고 싶어 하거든요. 도지슨이 주장했다. 저도 그 사람을 좀 아는데요. 그는 굴욕을 주기보다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홈즈가 아직 읽지 않은 도시 가이드 책 몇 권을 끄집어내서 페이지를 대충 넘기기 시작했다. 홈즈 씨, 모리아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요. 하지만 언젠가는... 어라? 이게 뭐지? 홈즈가 눈으로 훑고 있던 책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카운트의 초상화가 나왔나요? 그 이상입니다. 이 가이드 책에 따르면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종탑인 빅벤은 벤자민 카운트의 이름을 딴 것이고 그가 이름을 날렸던 해에 화이트 채플 주조 공장에서 종을 만들었다는군요. 다른 책에서는 빅벤이란 이름이 건설 작업의 수석 책임자인 벤자민 홀경에게서 따왔다고 쓰여 있지만 말이죠. 근데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빅벤이란 시계에는 분명 고결한 얼굴이 있고 의회와 템즈강을 건너다 본다는 사실이죠. 그래? 그렇다면 도지슨 씨는 모리아티를 그 복싱데이인 오늘 1시에 빅벤 아래서 만나야 된다, 이런 뜻이겠네? 내가 말했다. 마침내 나에게도 의미가 명확해졌다. 하지만 찰스 도지스는 그다지 확신하지 않았다. 그 미친 모자 장수의 시계, 그가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던 시계는 시간이 아니라 날짜를 말해 주었어요. 셜록 홈즈가 미소를 지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 책에 관한 당신의 뛰어난 지식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 내가 홍차를 한 잔 더 따르며 물었다. 그러니까 메시지에서 일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겠네. 첫 번째 줄이 벤자민 카운트데이를 말하는 거라면 돈은 새해 첫날이 아니라 복싱데이에 달라는 뜻이겠네. 맞아. 그러니까 우리 셋이서 빅벤에 가서 1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자고. 홈즈가 말했다. 그날은 익숙한 겨울 구름 사이로 햇살까지 비쳐들어서 충분히 상쾌한 날씨였다. 지난주에 내린 눈은 이미 녹은 지 오래였고 기온도 영상 4도를 오르내렸다. 우리는 목적지 바로 맞은편인 웨스트민스터 성당까지 택시를 탔고 산뜻한 날씨를 만끽하면서 산책을 즐겼다. 누굴 기다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다리 쪽으로 걸으면서 내가 말했다. 그러자 홈즈가 매처럼 날카롭게 행인들을 훑었다. 아직 1시 5분 전이잖아. 저 도지순 씨는 우리보다 약간 앞서서 걸어주시죠. 다리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당신을 가로막지 않으면 잠시 멈췄다가 이리로 돌아오세요. 저 모리아티의 인상착의는 어떻게 됩니까? 도지슨에게 내가 물었다. 아마 모리아티가 직접 나오지는 않겠죠. 청부업자가 오지 않을까요? 그게 더 위험하고요. 홈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내가 물었다. 그러자 홈즈가 그 메시지를 기억해내고는 말했다. 왓슨, 우리는 노파를 찾아야 돼, 노파. 그러나 노파는 눈에 띄지 않았고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도지슨에게 접촉을 시도하려는 사람도 없었다. 다리에 도착한 도지슨은 보도를 따라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보도 위에 분필로 거칠게 뭔가를 그리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 점점 가까워졌다. 홈즈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소년이 그림을 다 그리고 뛰어가자 홈즈가 멈춰서서 그것을 살폈다. 이봐 왓슨, 이거 좀 봐. 여기서 우린 뭘 알아낼 수 있을까? 분필로 대충 그린 원 안에 1부터 31까지의 숫자가 둥글게 배치되어 있었다. 화살표는 오늘 날짜인 숫자 26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이거 그냥 아이가 그린 그림이잖아. 내가 말했다. 그런데 도지슨이 돌아와서 분필로 그려진 그림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시간 대신 날짜가 쓰여 있는 미친 모자 장수의 시계입니다. 이거 누가 그린 거죠? 어린 꼬마였어요. 뭐 틀림없이 모리아티가 돈을 주고 시켰을 테니까 지금쯤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겠네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도지슨이 물었다. 미친 모자 장수 시계의 한시를 가리키면 홈즈가 메시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읊었다. 근데 그 시계에는 시간이 없고 날짜만 있다. 미친 모자 장수의 시계는 책에 나온 시계가 틀림없겠죠. 저 도지슨 씨, 그 분필로 그린 시계 그림 위에 서 보세요. 홈즈의 말대로 그림 위에 선 도지슨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아한 시선을 보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때 내가 빅벤탑의 동쪽 벽면에 잘 포장된 진료 가방만한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발견했다. 어라? 이게 뭐지? 내가 그걸 집어들려고 몸을 굽히면서 물었다. 이거 도지슨 씨 사진인가? 이봐, 왓슨. 내가 상자의 포장을 벗기려는데 홈즈가 급하게 소리쳤다. 내가 상자를 열려는 찰나 서둘러 달려온 홈즈가 내 손에서 상자를 낚아챘다. 홈즈, 왜 그래? 이봐, 한시야, 한시. 머리 위에 매달린 큰 종이 시간을 알리자 홈즈가 소리쳤다. 그리고 몇 걸음 달리더니 상자를 있는 힘껏 강으로 던져버렸다. 홈즈의 상당한 팔심에도 상자는 강에 한참 못 미친 곳에서 대포 같은 굉음과 강렬한 빛을 내면서 폭발했다. 이 폭발로 웨스트민스터 다리 근처를 산책하던 두 사람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공포에 떨었다. 몇 분 지나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15분 정도 지나서 우리의 오랜 친구인 런던 경찰청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때쯤 우리는 다들 조금씩 진정된 상태였다. 홈즈 씨. 이 홈즈 씨와 관련된 사건이라길래 제가 직접 왔습니다. 이 평온한 휴일이기를 바랐는데. 네, 그러게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상자에 시한폭탄이 들어있었어요.
평정심을 되찾은 홈즈가 경감에게 말했다. 상자를 던지기 전에 시계와 다이너마이트 스틱 몇 개를 얼핏 보았지요. 1시에 터지도록 맞춰져 있었어요. 여기 계신 도지슨 씨가 빅벤에 가기로 되어 있었던 시간이죠. 변함없이 호리호리한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다가와서 내 코트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왓슨 박사님, 다치신 데는 없으신가요? 아, 네, 전 괜찮습니다. 내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여기 계신 도지슨 씨가 표적이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레스트레이드는 거기서 우리를 내보내려 애썼다. 자, 경찰차로 가시죠. 제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서 사건의 진상을 고민해 보시자고요. 나는 폭발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도지슨이 걱정되었다. 도대체 왜 그놈이 날 죽이려고 했을까요? 100파운드를 기꺼이 주겠다는데도요. 도지스는 계속 이 말을 되뇌었다. 모리아티 교수는 100파운드보다 더 큰 걸 노리고 있어요. 그게 대체 뭘까요? 홈즈가 도지슨에게 물었다. 경감이 운전사에게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자 경찰차가 출발했다. 홈즈는 폭발 때문에 모여든 엄청난 수의 경찰관과 경찰 차량을 가만히 응시했다. 크리스마스인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찰이 동원됐네요. 그야 런던의 신성한 빅벤이지 않습니까, 홈즈 씨. 이 가볍게 여길 수는 없죠. 이 배후에 혁명단체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경감이 이렇게 말하자 홈즈가 글쎄요 라면서 미소로 대답했다. 런던 경찰청의 우중충한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홈즈는 말이 없었다. 새 건물이 곧 완공될 겁니다. 레스레이드 경감이 사과하듯이 말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러자 도지슨이 약간 주저하면서 크리스마스에 패딩턴역에서 폭행을 당한 다음 홈즈를 찾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얼버무리려 했지만 경감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협박을 당하셨다면 당장 옥스퍼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야죠. 경감이 깜짝 놀라서 말했다. 말은 쉽지만 저한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지슨이 대답했다. 그리고 제 명예를 지키는데 100파운드는 그리 비싼 금액도 아니었고요. 여기서 셜록 홈즈가 끼어들었다. 경감님, 도지슨 씨를 협박한 건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수작으로 보여요. 만약에 눈속임용 협박이라면 빅벤에서 폭탄을 터뜨린 건 역시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홈즈 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리아티가 보냈다는 비밀 메시지로 돌아가 보시죠. 다 설명은 됐는데 마지막 두 줄이 문제거든요. 노파가 일을 끝내고 블록 아래로 간다. 다 허튼 말일 거예요. 도지슨이 주장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경감님, 노파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글쎄요. 평범한 노파에게서 물건을 빼앗는 것은 은퇴한 옥스퍼드 교수를 협박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그냥 노파가 아니라 특별한 노파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그러자 경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저 혹시... 경감이 목소리를 낮춰서 귀옛말을 했다. 특별한 노파라면 빅토리아 여왕님? 아니요. 저 극작가 셰리던의 문구 스레드 니들가의 노마님을 말한 겁니다. 노마님. 경감과 내가 동시에 외쳤다. 아, 그럼 잉글랜드 은행? 네, 바로 그거였어요. 빅벤 폭발 사건으로 오늘 사실상 모든 경찰이 출동을 했죠. 휴일이면 문을 닫는 금융가는
텅 빈 셈 아닙니까? 지금 모리아티의 부하들이 잉글랜드 은행을 털어서 블록 아래에 만들어둔 터널로 달아나고 있을 겁니다. 맙소사, 그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도지슨이 소리쳤다. 모리아티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 경감님, 잉글랜드 은행 근처에 대축적 지도를 가져다 주시면 터널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기만 한다면 홈즈 씨는 진정 마법사신데요. 도지슨이 말했다. 마법사라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 런던 지하의 터널을 뚫으려면 당연히 가장 짧은 거리로 만들었겠죠. 홈즈가 웃으면서 말했다. 즉, 최단 거리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다. 1시간쯤 지나서 나는 홈즈 그리고 도지슨과 함께 안전한 거리에서 경감의 부하들이 모리아티의 터널을 순조롭게 찾아내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불행히도 모리아티는 그곳에 없었다. 왓슨, 언젠가는 반드시 모리아티를 만날 거야. 홈즈가 자신의 찬 어조로 말했다. 어찌되었든 도지슨 씨, 당신의 문제는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 협박건은 위장이었어요. 저 이제 경찰에 모든 걸 털어놓으셨으니까 모리아티도 협박으로 건질 것은 없을 겁니다. 홈즈 씨, 이거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얼마나 해야 될지. 도지슨이 물었다. 아니요. 사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홈즈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리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바로 지금 역으로 가시면 옥스퍼드로 돌아가는 다음 기차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패딩턴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무사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